우리 애터미 시스템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학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무슨 과거 캐리어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냐? 이게 나를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많은 현자들은 사업은 누구를 파는 것이다? 나를 파는 것이다. 나의 무엇? 나의 인격을 파는 것이다. 나의 인격만큼 팔린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만큼 사업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업의 성공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성공 여부는 내가 갖추고 있는 주체적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예요. 그 휴먼 캐피탈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인격이요, 인격. 자,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쑥 들으시면서 아마도 뚜껑이 조금 열리신 분도 계시고 발이 공중에 다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우선 뚜껑이 닫혀야 되고, 그리고 발이 땅 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 한 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안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는 도종환 시인이 쓴 건데, 담쟁이가 올라가는 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벽인데, 담쟁이는 기어 올라갑니다. 아주 천천히 기어 올라가. 그런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뼘으로 올라가도 여러 잎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가고, 잎 하나가 잎 수천 개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메마른 담장을 푸르른 희망으로 덮어버리고 기어 올라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듯이 지금 삶이 마치 벽같이 메마른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 뼘 한 뼘 올라가시면 반드시 그 메마른 벽을 푸르른 희망으로 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올라가시지 마시고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같이 올라가시면 반드시 3년, 5년 후에 저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어떻게 내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인적 자본과 관련됩니다. 그걸 키우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이란 걸 키우시면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애터미 7업. 드레스업 뭐예요? 옷을, 외모를 깔끔하게 하고. 두 번째, 클린업, 내 마음과 주변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세 번째, 쇼업, 날마다 나타나고 날마다 얼굴을 보이고 날마다 센터에 출근하고. 쇼업. 그 다음에 네 번째, 샷업. 그럼 말 많이 하지 말고, 나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그 다음에 페이업. 빚 있는 거 다 갚고 빚지지 말고. 여섯 번째, 취업. 스스로 용기를 내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드레스업, 외모를 깔끔하게 하고.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나라 당태종 이후에 이렇게 했고,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신언서판이라고. 신이 뭐예요? 외모를 먼저 본다. 이 사람을 등용할 때 이 사람이 외모가 괜찮은가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링컨이 사람이 40 이상이 되면 자기 외모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얼굴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본다 그래서 신언이니까 말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 신언서판은 이게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재를 선발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예요. 글씨 쓰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쪼잔하게 쓰는지 힘차게 쓰는지 보면 알아. 이야, 그 졸필하고 악필하고는 달라요. 악필은 그냥 쓴 건데 졸필은 참 졸렬하게 써놓은 거 있거든. 그 말이야. 그런 걸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판단력, 지식이 어떤 데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인데, 어떻게 사람 만나보고 그 사람 판단을 잘하는지, 의사결정 잘 모르는 거예요. 저건 시간이 걸려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모는 중요하지 않지만 외모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모는 중요하지 않아. 이것도 조금은 중요해. 조금은 중요한데, 그러나 외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자,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자들의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에서 세일즈 성공 가능성을 설문을 해보니까 외모가 80%예요. 그 세일즈맨이 들어올 때 복장 차림이라 하든가 행동 거지 외모가 세일즈 성공의 80%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의 인지도와 품질, 가격 등이 10%, 나머지 이제 말씨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 좀 이렇게 덥고 그러시더라도 반드시 어디 가서 리크루팅 하기 위해 누구를 만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복장을 단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외모가 어떤 인상을 주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우리 뇌는 그 사람을 몇 초 만에 판단하느냐 하면은 0.01초, 0.17초. 그러니까 뭐예요? 0.1초도 안 돼서 우리 뇌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초두 효과. 다시 말하면 처음 제시된 정보가 추후에 제시된 정보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형성된 첫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첫인상 효과 또는 3초 법칙 또는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이 복장을 하고 있는 것과 문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이게 첫인상이에요. 어떤 환자가 이걸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칼 들고 오면 어떡하겠냔 말이야 지금. 도망가지 이게 그만큼 중요해. 첫인상이. 내 첫인상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몇 초 걸리냐 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15초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일본인들은 6초. 야, 우리는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서 3초면 그 사람을 파악해요. 3초. 그래서 이걸 3초 법칙이라고 하고,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인상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 미국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첫인상을 바꾸려면 60번을 만나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60번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첫인상이 나쁘면 안 만나주니까.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려면 자기가 처음 주었던 정보보다 200배의 정보를 주어야 겨우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해. 이게 그만큼 강해.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 우리 저 대기업 면접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있죠. 거기에 설문을 했더니 면접자의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2분이 걸린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보는 거죠. 3초 만에 할 걸 2분에 본다. 그런데 이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보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스펙보다는 첫인상을 보고 뽑는다. 첫인상을 보고 뽑는다. 자, 그런데 이 인사 담당자 중 63.4%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면접 도중에 첫인상이 바뀐 경우는 14.5%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2분 동안에 형성된 첫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어떤 인사 면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굴지에 아주 글로벌 회사인데 면접을 어떻게 했어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냥 쫙 왔겠죠. 하버드, MIT, UCLA 다 왔는데, 또 서울대 이렇게 왔는데, 그 문 앞에가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 다 나가는데, 마지막 면접을 본 어떤 사나이가 휴지를 딱 주워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면접위원장이 젊은이 그 휴지를 한번 펴보게. 딱 펴니까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그 면접까지 본 건 뭐예요? 당신이 할 일보다 조금만 더 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그 작은 일인데 그거 휴지 하나 줍는 그 행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그만큼 중요해요. 자, 맥락 효과. 요게요,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대단히 저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런 실험을 했어. 알렌이라는 사람과 벤이라는 강사를 소개하는 거야. 이 강사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알렌은 뭐라고 소개했어요? 지적이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이렇게 소개했어. 그 다음에 벤은 질투심이 많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어놨어. 자세히 보세요. 내용이 똑같은데 순서를 바꿔서 소개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중에 대학생들한테 이 강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는데, 알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놈은 질투심이 많은 놈으로 평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처음 말이 어떤 말이냐가 그 다음 말을 전부 다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똑같은데 요 지적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근면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뒤에는 전부 다 고집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아, 지적인 사람은 좀 고집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한 인간은 어떤 현상 하나를 가지고 다음에 모든 그 맥락에서 해석해 버리니까 첫인상 반드시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라,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라?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 긍정적인 말을. 자, 클린업. 이건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Cognitive capability, 또 Cognitive abilities라고 하는 건데요. 인지 능력, 쉽게 말하면 IQ입니다. IQ. 그러니까 무슨 이해 능력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즉각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 능력의 차이예요.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은 어떤 현상을 빨리 이해하느냐 늦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해, 그걸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고, 비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인데 그건 어떤 현상을 이해하느냐 빨리 이해하느냐 늦게 이해하느냐하고는 상관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정직성, 도덕성, 열정, 끈기, 인내심, 근면성, 이런 것들이에요. 능력이죠. 능력이라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높다, 다 능력이에요. 그것은 머리가 얼마나 좋냐, 무슨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 그런데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인간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인지 능력보다 비인지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마케팅 플랜 그거 하루에 이해하면 어떻고 열흘에 이해하면 어떻고 한 달 만에 안 그러면 6개월 만에 이해하면 어떠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열정과 끈기, 그것이 애터미 사업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게 미국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비인지 능력이 있어야 인지 능력도 상승한다. 자, 뭐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인지 능력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 일확천금하기 위해서 무슨 누구를 속인다든가 이건요, 얼른 보면 이익인 것 같은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실패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매일 사람을 만나기,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험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단순 노출효과,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요 꽤 괜찮은 아가씨가 요 총각을 형편없는 놈으로 봤어. 이렇게.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나이가 점점 커져. 점점 매력이 있어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보면 볼수록 점점 정이 든다는 거예요. 점점 정이 든다. 이게 제임스 랑게 이론하고 딱 맞는 겁니다. 제임스 랑게 이론, 가장 이 오래된, 지금부터 100년 전 이론인데요. 100년 전에 나온 이론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제임스 교수와 덴마크의 심리학자였던 랑게 교수가 동시에 어떤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100년 전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학자가 똑같은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게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 먼저냐 신체적 자극이 먼저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자들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체적 자극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청천 남녀가 정이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지 정이 들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파트너나 꼴보기 싫은 스폰서가 있으면 괜히 그 오렌지 주스 마시지 말고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를 둘이 퍼마시라고. 그러면 가슴이 뛰면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덜렁거리면 가슴이 뛰게 돼 있는데 그러면 친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 가슴이 뛴 게 아니고 가슴이 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 경제학 교실에 아가씨들을 들여보내는데 0, 5, 10, 15. 그런데 그 아가씨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갔다가 시간 끝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매력도 조사를 했더니 들어온 횟수와 정확하게 일치. 가장 많이 들어온 여학생을 가장 매력 있다고 평가를 해. 그리고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여학생은 매력도가 꼴찌로 나타나. 다른 클래스에서 전부 실험을 했는데 똑같아요. 들어온 횟수와 매력도가 완전 일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다는 거예요.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외모나 성적 매력이 아니라 미소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미소가. 오늘부터 거울 보시고 계속 미소를 그래야 매력적으로 돼. 그래서 광고의 음악도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들어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틉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져. 전혀 생소한 음악이 나오면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광고를 보질 않아. 광고 배경음악은 저거 웃어 들었지? 그런 음악이 나와. 그렇죠? 그래 자꾸 만나야 된다는 게 자꾸.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그러니까 석세스나 그다음에 이 원대에 자꾸 나와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신전심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글자로 전해지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에펠탑 효과. 이것도 원래 에펠탑은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이라는 사람이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건데 참 단순하기 짝이 없어요. 쇠를 그냥 연결해 놨어. 쇠덩어리를 연결해 놨어. 그래서 파리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 에펠탑 있는데 근처에 가면은. 그러니까 파리는 원래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펠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건 파리에 대한 모독이다. 이게 모독. 그래가지고 시민들 예술 특히 모파상이 굉장히 대표적인 문인이죠. 그래서 파리 시 당국은 하는 수 없이 이거 만국 박람회 끝나면 이거 20년 뒤에 철거하자. 그래서 예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그놈의 에펠탑을 봐야 돼. 그 근처에 가보세요. 제일 높아 저게.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 저 탑을. 그럼 어때요? 계속 보니까 점점 정이 들어. 그래가지고 20년 뒤에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또 철거하지 말라고 데모를 해 이제. 왜? 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를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나 모든 대상은 보면 볼수록 정들어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이 들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정든 거예요. 그거요 바로 보니까 정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꼴보기 싫은 파트너, 꼴보기 싫은 스폰서지만 자꾸 보면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심리학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다 밝혀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 근접성 효과, 프로피니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대학생들을 측정해 보니까 한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로 더 친하더라.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층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른 층에 있는 대학생보다 더 친하더라. 자꾸 만나. 그 다음에 한 방에 있는 대학생이 더 친하더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 근접성은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가 우리 동반 성공하자, 동반 성장하자, 같이 부자 되자,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서로 찢어져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단순 노출 효과에 역효과가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꼴보기 싫은 여자가 있다, 그 말이야. 만나면 만날수록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진정성이 없을 때 그런다는 거야. 말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 주머니만 챙겨. 그런 경우는 만나면 만날수록 꼴보기 싫어. 진정성이 없으면 그런다고. 진정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돈벌이의 수단,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은 내가 밟고 올라서서 내 돈벌이 해야지, 그렇게 그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면 볼수록 꼴보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센터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샷업.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사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화의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이름 뭐예요? 1분간 말을 했다면 2분간 어떻게 하라고요? 2분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2개 있다고 탈무드에는 돼 있어요. 그리고 3분간 뭐라 하래? 3번 이상 뭐라고요? 지금 새로 온 소비자가 아들놈이 게임만 해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어. 근데 거기다 5천만 원만 얘기하고 있어. 그게 되냐고. 맞장구를 쳐야 돼.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아들놈도 똑같아요. 그러면 위안이 돼.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거거든. 우리 아들만 게임에 중독됐나? 저 아줌마 아들은 괜찮은가? 그런데 그 아줌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하세요? 5시간. 아이고, 우리 아들은 6시간. 그러면 빠짱구를 쳐주면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났죠?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 돼. 그때. 그런 것들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의 효과,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은 표정에서 온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 생각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60%고 말을 잘해서 얻는 효과는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터미 사업도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연습을 해야죠. 반드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거기에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문장을 구성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나는 말 못하니까 성공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으면 돼. 내가 당신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싸고 좋은 물건을 쓰기만 해도 당신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이익이다. 그리고 프리 엔트리, 프리 엑시시니까, 자, 좀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당신 하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손해 전혀 없다. 매몰비용이 제로다. 그런 것만 알려줘도 진정성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소통과 경청. 마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이라는 상표 아시죠? 일본에. 그걸 창업하신 분인데, 지금 관계 밑에 그 산하 기업이 한 500개 됩니다. 그분이
리더십은 웅변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앤드류 카네기가 똑같은 말이었죠. 우리말 사자성어에는 이청특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얻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경험이니까 사람들이. 자, 다음 페이어, 빚지지 말고. 빚지는 것은요, 돈을 빌린 것도 빚지는 것이지만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빚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빚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요 기운과 용기는요, 스폰서가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모티베이션이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이게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힘. 그것이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게 감성지능 이론이에요. 근데 처음 다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스폰서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이걸 스폰서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손을 잡아줄게요. 저하고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게 cheerup이에요. 다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못해요. 자, 결론. 오케이. 포도. Do just now. 창업하라 그 말이에요. 창직하라. 4차 산업혁명에서 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고용해 줄 직장은 없다. 그럼 어떻게? 당신이 당신 자신을 고용하라. 이게 창직이에요. 다행히 예터미 사업은 기존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의 직장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정의로운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자기가 게을렀다면 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하라.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기하급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무능해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에서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Do not give up.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3년 후, 5년 후에 월천댁, 이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